이번 역은 잠실역 석촌역입니다. 지하철역 도장 깨기 하실 분은 오른쪽으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Jamsil, Sokchon. The door is on your right. 네 번째 지하철역 도장 깨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나요? 신혼부부들한테 인기 짱인 잠실역, 석촌역 주변 부동산을 둘러봐요. 잠실역 주변이 신혼부부들에게 확실히 인기가 많죠? 그럼요. 학군도 편의시설도 단지도 좋고 잠실 쪽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게 제 주변의 많은 지인들의 바람이죠. 지난 이야기지만 전 잠실하면 늘 고민되는 부동산 투자 종목이 2개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잠실역 주변 부동산은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고민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전에 잠실 쪽 부동산을 볼 때 늘 잠깐 고민을 했던 것은 신천동 파크리오 투자가 어떤가와 잠실 단지들 엘스, 리센스, 트리지움 등의 대형 평수 투자가 어떤가였어요. 지금은 모두 다 가격이 잘 올라줘서 다행이지만요. 파크리오 너무 좋은 아파트인데 왜 고민을 하셨었나요? 저한테도 당연히 좋은 아파트인데요. 잘 알고 계시는 엘스는 잠실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이고 파크리오는 시형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것과 시형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이 큰 차이라도 있나요? 잠실은 강남 개발이 한창일 때 1975년부터 송파 쪽을 개발했었어요. 지금은 아파트들이 즐비한 잠실동은 예전에는 한강 모래해변이었는데 이곳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했죠. 잠실에는 우선적으로 주공아파트 1단지에서 5단지까지와 시형아파트를 건설했었잖아요. 맞아요. 이 주공아파트 1에서 5단지 중 1에서 4단지는 재건축이 되어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등으로 2008년 무렵 거의 새 아파트로 탄생을 하였고 현재는 잠실 주공 5단지가 원형 그대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파크리오는 시형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이고요. 주공아파트와 시형아파트의 차이를 이야기해드리면 주공은 예전에 국가가 거의 운영을 했고 시형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주공을 LH, 시형을 SH 명칭을 쓰는 것과 같네요. 서울 전역에 주공아파트와 시형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재건축이 되었고요. 주공아파트를 지을 때는 나라에서 짓다 보니 가장 좋은 자리에 학교와 편의시설, 지하철 등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일반적으로 주공이 매우 좋은 자리에 위치하죠. 주공을 다 짓고 나면 서울시에서 시형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형아파트는 주공아파트에 비해 단지 안에 학교 등의 시설이 미비하고 지하철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주공보다는 덜 선호되는 단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었군요. 그래서 시형아파트를 재건축한 파크리오는 초등학교가 단지 안에 있는데 중학교는 장미아파트 쪽으로 배정되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풍납동 큰 길을 건너야 한다는 단점이 생긴 것이네요. 반면에 엘스는 단지 안에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어 늘 투자자들이 한 번쯤 멈칫했던 아파트인데 와, 지금은 이쪽 아파트들이 넘사벽이 되었고 가격도 너무 좋죠. 근데 대형 평수는 왜 고민하셨나요? 2016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만 부동산 상승장 속에서도 2019년 무렵까지도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의 대형 평수 가격 상승이 높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핵가족화 현상이 있기도 하고 해서 대형 평수의 미래가 의미 없는 것 아닌가 했는데 역시 다시 올라주었네요. 대형 평수는 지금 같은 핵가족화, 심지어 1인 가구 시대에 서울 전체에서는 미래 가치가 좋다고 보기는 좀 힘들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강남, 서초, 송파 지역에서는 대형 평수를 꽤 선호해서 이 지역에서는 대형 평형이 가격이 싸다면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잠실 이야기를 스타트해볼까요? 역시 잠실의 투자 포인트는 잠실 엘스, 잠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에 투자하는 것이죠. 네, 이 아파트들이 앞서 먼저 언급했던 잠실주공 1사단지를 재건축한 것인데 2006년 레이크 팰리스, 2007년 트리지움, 2008년 리센츠와 엘스로 재건축한 것이잖아요.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네 곳의 아파트 중에 어느 곳이 가장 좋은가 하는 질문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엘스가 1등이려나요? 2010년 무렵인 새 아파트로 건설된 초기에는 레이크 팰리스가 가격이 가장 좋았죠. 시공사가 삼성이었고 호수공원과 롯데월드가 가까워서였는데 단점은 단지 안에 중학교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엘스가 다른 단지보다 1, 2억 정도 비싸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삼성동 쪽이 가깝고
종합운동장역 단지 안에 초, 중, 고등학교가 있는 S가 항상 1, 2억 정도가 가격이 높고 그 외 나머지 단지들은 가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S보다는 2, 3억, 나머지 단지들보다는 1, 2억 정도 항상 낮게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잠실역 인근으로는 앞으로 미래가치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 4인방이 있죠. 잠실역은 4인방 콤보네요. 맞아요. 재건축으로 잠실의 대장주인 잠실주공 5단지, 신천동 장미아파트, 잠실 우성 1, 2, 3차 아파트, 그리고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있죠. 얼마 전까지 신천동 미성 크로바, 신천동 진주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였는데 재건축 규제 발표가 난 후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사업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새 아파트로 신축 중입니다. 현장의 모습도 담아봤어요. 곧 으리으리해지겠죠? 잠실역 인근의 재건축 4인방은 모두 미래가치가 좋은 아파트이지만 각각 특색이 다르고 다른 길을 가고 있죠. 먼저 잠실의 대장주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주공 5단지부터 같이 가봐요. 롯데월드타워를 지나서 가는 길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가 조금 아쉬운 점은요. 신천동, 미성, 크로바, 진주 아파트 등은 사업 진행을 서둘러 재건축 규제를 받지 않았는데 잠실주공 5단지는 재건축 규제를 피하지 못해서 초과이익 환수제의 적용 대상 아파트가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좀 더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했었군요. 대신 대지분이 넓고 잠실역 인근에 있어 미래가치 하나는 최고로 우수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규제가 있어 지금 사업 진행을 해야 하나 아니면 다음 정권을 기다려서 해야 하나 고민되는 잠실주공 5단지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문제지 너무 좋은 찐 아파트임에는 확실해 보입니다. 이제 신천동 장미 아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잠실주공 5단지와 달리 신천동 장미 아파트는 소리 소문 없이 강한 아파트죠. 1979년에 1단지, 2단지 준공, 84년도에 3단지 준공을 하였는데 상당히 낡은 연식에 비해 아파트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입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의견들이 생각보다 조용해서 재건축의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한강변에 인접해 있고 단지에 초중학교가 있어서 투자만 할 수 있으면 매우 우수한 단지입니다. 이제 잠실동 우성 1, 2, 3차 아파트 차례네요. 저한테 운이 좋은 아파트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우성 아파트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옆이 삼성동인데 이 삼성동이 너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실동 우성 1, 2, 3차도 가격이 항상 좋은 아파트가 돼버렸습니다. 100층짜리 현대그룹 사옥이 건설되면 가격이 또 날아갈 수도 있겠네요. 날아가면 또 테슬라인데 테슬라 좀 사셨나요? 신성한 부동산 하시는 분이 테슬라라뇨. 저도 실은 너무 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단지의 재건축 진행 상황이 잠시 정체되어 있는데요. 재건축 진행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즉 주민동의 3분의 2가 넘어야 하고 이에 더해서 각 동별로 50% 이상의 동의가 나와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성아파트는 큰 평형이 위치한 12동, 13동의 동의율이 늘 적게 나와 애를 먹는 단지입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되겠죠. 마지막이죠. 아시아 선수촌. 와, 아주 좋은 아파트인데 넘사벽 느낌이 살살 나네요. 대한민국 3대 재건축 명품 아파트를 꼽으라 하면 압구정 현대, 대치동 우성과 더불어 아시아 선수촌을 꼽습니다. 강남과 가깝고 주변에 공원, 편의시설 넓은 대지권, 하나도 나무랄 데 없는 아파트입니다. 잠실역 인근 4개의 재건축 아파트는 모두 미래가치가 너무 좋고 이들이 재건축되는 시점에서는 재건축이 될 때마다 돌아가며 아마도 잠실의 대장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잠실역을 빠져나가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 2개를 들려드리면 잠실 주공을 재건축한 아파트, 특히 리센츠에는 전용 8평짜리 아주 작은 아파트가 있다는 거죠. 오피스텔이 아닌데 전용 8평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 작은 평수가 지어지게 된 계기는 2006년 건설 무렵에는 재건축 시 소형 평수 의무 건설 비율이 있어 이렇게 작은 평수 아파트를 지은 것이죠. 전용 8평은 너무 작아 거의 원룸이라 분양 당시는 2억 4천만 원 정도 했는데 미분양이 났었죠. 제가 아는 분은 미분양 당시 줄서기를 하셨는데 운 좋게 일찍 가서 2개를 계약하고 지금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아, 혹시 그분 되십니까? 아, 네. 그러고 싶습니다. 자매님. 지금은 얼마일까요?
10억이 넘습니다. 와, 진짜 잠실 많이 올라준 것이죠. 하나 더, 파크리오를 사실 때 꼭 타입별로 가격이 1억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파크리오는 세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 단지가 매우 넓어서 차이가 나는데요. 당연히 통풍이 잘 되고 지하철이 가까운 판상형이 타워형보다 1억 이상 비싸니 꼭 이 점을 생각해 두셨다가 매매하실 때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석촌역 방향 쪽으로 가보실게요. 여기 좋은 카페들이 많은 거리네요. 잠깐 석촌호수 좀 걷고 갈까요? 와, 너무 좋은데 영상 담다가 너무 추워서 손 잘릴 뻔했네요. 대박. 오늘 영하 15도예요. 진짜 핫팩 한 박스 시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또 시켰어요. 저희 이 정도 핫팩 소모량이면 군인 아닙니까? 네, 진짜 도가니도 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불사르고 있습니다. 석촌역 쪽에 빌라가 상당히 많아 보여요. 네, 사실 석촌역 부동산 투자의 방향은 빌라 투자, 다가구 투자, 상가 건물 투자입니다. 잠실역 주변 아파트 단지 뒤쪽으로 빌라들이 쫙 자리 잡고 있어요. 부채꼴 모양인데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송파동, 방이동 나란히 빌라와 다가구 상가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석촌역이 자리 잡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빌라 투자는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제하라고 하는데 앞서 언급한 지역의 빌라는 투자로서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잠실,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가 위치해 있기 때문인가요? 네, 그런데 잠실과 강남의 각종 편의시설이 위치한 곳의 아파트 가격은 너무 비싸므로 빌라가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지역의 빌라는 투자로서 또는 불황이 왔을 때 경매로서 낙찰받아 보유하면 항상 가격이 올라주는 좋은 곳들입니다. 또한 몇 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의 주택을 매입해서 다가구를 지어 월세를 받는 게 크게 유행을 했죠. 원래 이 지역은 대지 5, 60평대의 주택으로 분양을 했던 지역입니다. 이 주택을 빌라로도 짓고 2015년만 해도 평당 2천만 원 정도로 매입을 해 다가구를 지어서 월세를 받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순수주택은 남아있지 않고요. 이미 지어진 다가구를 매입해야 하죠. 또 자금 여력이 되신다면 석촌역이 위치한 송파대로의 건물이나 인근 지역의 상가 건물을 사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여담이지만 예전에 잠실 인근을 송파나루라 했습니다. 지방에서 곡물을 싣고 통과하는 길이 송파대로였던 것이죠. 이 송파대로 주변의 건물이 강남에 비해서 저렴하지만 미래 가치가 좋아 늘 손바뀜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여기 기안84 건물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온 김에 지나칠 수 없죠. 보고 갈까요? 요새 팩폭 만화를 종종 그리시더라고요. 오, 찾았다. 바로 요 건물이네요. 만화가 기안 84분이 최근에 건물을 사셨듯이 이 석촌역 주변은 식사나 가볍게 한잔할 수 있는 술집 등 이쪽 상권이 형성되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 투자도 좋습니다. 방점을 찍는 것은 석촌호수 인근으로 속리단길이라 하여 이곳이 핫플레이스가 되어가고 있어 건물 투자로서 우수한 지역입니다. 잠실 핵심 상권 뒤편인 석촌역 인근 건물 등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저희 도장 깨기 공덕역 대흥역 편에서 건물 투자의 원칙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네요. 핵심 중심 상권 한 블록 뒤 건물들에 관심을 두기. 공덕 핵심 상업지구는 가격이 넘사벽이니 그 한 블록 뒤 대흥역 주변의 건물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나노기억역이네요. 석촌역을 떠나기 전 재미난 부동산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 해서 낡은 빌라나 작은 아파트 단지를 새 아파트로 짓는 사업이 인기인데 방이동 쪽 빌라 지역에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 빌라들이 있습니다. 이쪽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어 드릴게요. 다른 사례는 석촌역 인근에는 한솔 솔파크라는 몇 동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잠실 단지들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위치도 뒤쪽이라 2017년 전만 해도 34평 아파트가 매매가 8억, 전세가 6억이어서 갭 투자가 2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잠실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위치가 못하지만 호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9호선 연장선이 이 아파트 단지 앞으로 개통되어 석촌역이 환승역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9호선 연장선은 2018년 12월에 개통이 되었었죠. 일반적으로 지하철이 개통되면 여러 단계에 걸쳐 그 주변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되지만 지하철 개통 직전에 집을 사도 가격이 일정 부분 상승하는 현상이 있고 이 아파트도 17년도에 32평이 매매가 8억, 전세가가 6억 정도 했는데 지금은 14억 정도 합니다. 지하철 근처의 아파트는 여기 개통되기 바로 직전에도 오른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헬리오시티가 보이네요. 네, 우리는 그 앞에 송파 동부 센트레빌이라고 4동짜리 아파트를 볼 거예요.
단지도 작고 헬리오시티가 예전 가락 시형 아파트일 때는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아파트였는데 역시 헬리오시티가 멋지게 자리 잡고 나서는 가격이 많이 올라 주었습니다. 큰 대단지가 들어오면 주변 환경이 좋아져서 인접한 작은 아파트 단지들이 오르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잠실역과 석촌역 주변 부동산 도장 깨기에 잠실 롯데월드 타워에서 항공뷰까지 파워 일정이었습니다. 자, 잠실은 나날이 갈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 지역이고 강남보다는 저렴하면서 강남만큼 우수한 주거지역으로서 주목을 받는 곳입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 다양한 종목의 부동산 물건에 관심을 가진다면 좋은 부동산 물건을 잡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좋은 부동산 물건 같이 잡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지하철역 도장 깨기 역에서 만나요. 구독 잊지 마세요.